안녕하세요. 바디메오에서 미강고일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이번 미강고일 2학기 중간고사 분석 내용 알려드리면서 2학기 기말 대비 개강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입니다. 처음엔 이번에 시험을 본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총평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의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 내용 알려드리면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했던 그런 자료들의 적중 대표 사례 보여드리며 기말 개강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강고일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총평입니다. 앞으로의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중간고사 시험이 1, 2학기의 1학기의 중간 기말과는 어떻게 지금 변질되었고 1학기 중간 기말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출제 경향은 무엇이며 그리고 새로운 출제 경향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알려드릴 테니 2학기 기말고사 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중간 기말고사 보시면 1학기 중간 기말의 공통적인 것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일단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난이도가 더 높게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도 2학기 중간고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보아 2학기 기말고사 역시 학기별로 중간보다 기말고사가 더 어렵게 나오는 출제 경향은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1학기 때는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를 했고 지역적인 내용은 정말 일부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했다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통합과학의 어떤 개념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 개념을 배우게 되면 어느 문제집을 펴봐도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대한 대표 유형이 있는데 그 가장 흔한 대표 유형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되었다 알려드리고 지역적인 내용이 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출제된 내용들은 전부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됐습니다. 이 지역적인 내용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다 보면 많이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는 이제 지역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지역적인 선지라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표 유형, 지역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나왔습니다.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가장 아이들이 힘들었던 문항을 뽑으라 하면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요. 기말고사는 가장 어려운 물리 파트, 역학 파트, 계산 문제가 서술형에서 출제가 되어서 거기에서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전부 다 변형했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에 본 시험이죠. 자, 서술형이 없어졌습니다. 2학기 때부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학기 중간 기말고사에서 모두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서술형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없어졌다는 것은 객관식에서 변별력을 갈라야 되는 거고 그게 저희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문제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평이했지만 정말 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평이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핵심 내용 위주로 가장 흔한 대표용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다만 함정 선지 복이 있었고요. 지역적인 복이 있었으나 그걸 몰라도 답을 찍을 수 있는 선지 배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니디 세 복이 선지가 있는데 니은 선지를 내가 몰라도 기역 디귿만 알아도 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지역적인 보기가 있는 모든 문항이 전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를 1학기보다 적극적으로 출제된 경향이 보입니다.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서술형 문제를 선지만 덧붙여서 내는 등의 출제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과서 프린트 내용과 그림 위주, 그러니까 교과서나 프린트의 그림을 그대로 낸 출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항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분석 드리겠습니다. 자, 강사 기준으로 어려운 문항은 3문항이 있었고 나머지 보통과 쉬움에 전부 다 분포되어 있어서 총 24문제 중에 3문항만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문항 역시 전부 다 이 화학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화학 파트는 워낙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가서
사실 이 문항 24문항 중에 3문항이 어려웠긴 하지만 아이들도 대비가 잘 되어 있던 편이라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역별 문항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 산과염기, 중화반응,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전부 다 끝까지 고루고루 출제된 경향이 있고 시험지 배열, 순서 배열을 보면 단원 순서대로 5문제, 다음 3문제, 다음 4문제, 다음 4문제 이런 식으로 단원 순서대로 차례대로 출제되었습니다. 단원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도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제 경향 보면. 자, 세 번째는 문제 유형 보시겠는데요.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쉬운 유형의 문제가 11문제나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13문제는 모식도 및 그림 해석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감 난이도는 중하에서 하로 측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점수 분포를 보면 체감 난이도가 많이 낮았던 것 같은데 중하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지엽적인 보기와 헷갈릴 만한 함정 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 때는 아리까리 했을 수도 있는데 선지에 1번부터 5번 보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리더라도 충분히 답을 찍었을 거로 예상이 돼서 자기가 느낀 체감 난이도보다도 아마 점수가 더 높게 측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학원 적중 대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가져왔는데요. 요 문제는 이제 이온화 반응이고 요건 학교 프린트에 그대로 있던 건데 요걸 이제 내셨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개수 전부 다 알아야 되고 니은, 디귿이 특히 디귿이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하게 출제되는 선지는 아닌데 이게 그대로 프린트에 적혀 있고요. 저희 바디메오에서는 직보 자료입니다. 이거 2개 다 직보 자료인데 다지선다라는 제 시그니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지선다에 자 다지선다 11번에 식초는 아세트산이 3에서 6% 녹아있다. 12번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 산성인 탄산이 생성돼 있냐라고 그대로 물어봤던 자료 있고요. 적중했고요. 자 적중 암기 자료가 또 직보 자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학생들이 산의 이온화 모형과 염기의 이온화 모형 수식을 전부 다 백지에 써보는 자료 줬고 학생들은 아마 여기 가서 ABC 개수 잘 맞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선지 하나가 우리 직보 자료와 모든 교재와 워크북에서 전부 다 연습을 해서 아마 친구들이 시험장 들어가서는 수월하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대표적으로 한 문제 가져왔지만 거의 모든 문항이 이런 식으로 적중됐던 사례 있습니다. 자, 2번째 사례는 이 문제 역시나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선지가 디귿입니다. 디귿은 실제 지금 통합과 그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품종 계량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우리 문제집 완자, 오투, 하이탑 등을 보면 품종 계량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품종 계량은 미강고 2학기 중간고사 학교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보 자료인 적중 암기 자료에도 품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암기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 아마 잘 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기억 니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져오지 않은 다른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흔한 문제들입니다. 흔한 문제들. 그러니까 지역적이거나 아니면 함정 보기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되는데 이런 보기마저도 우리 학교 프린트에서 전부 다 적혀 있었고 바디메오 친구들은 다 대비를 하고 들어갔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강고 통합과 기말고사 개강 안내 드립니다. 저희 학원은 4가지 준비했는데요. 일단 교재는 아이들이 2학기 중간고사 교재도 아주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그 2학기 중간고사 교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최고난도 수준의 기말고사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강력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완전히 뒤바뀌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훨씬 강력해진 교재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주간지 모의고사도 이제는 중간고사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중간고사도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는 했으나 기말고사는
아주 많이 최고 난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걸맞는 개념부터 심화까지의 모든 내용을 주관지와 모의고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문제들을 배치를 문제 유형해 놓을 거고요. 모의고사도 한 주 한 주 끊어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한 주 한 주 연계적으로 공부를 느낄 수 있는 모의고사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저희 바디메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족도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안 될 때까지, 안 됐는데 클리닉을 그만하는 건 클리닉을 하나마나 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불러서 클리닉 시스템 하고요. 실제로 클리닉 시스템으로 성적 오른 친구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따가 학생 후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만의 시그니처 자료 있습니다. 사실 시중 문제집에 나온 어려운 문제 아주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요건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시그니처 자료인 미광고 교과서와 프린트를 분석한 걸 바탕으로 제 직보 자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지선다입니다. 다지선다는 한 문제에 선지를 20개에서 많게는 30개 넘게씩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다지선다로 준비하기 때문에 요거의 베이스는 특히 학교 교과서 프린트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암기 정리, 핵심 유형 전부 다 직보 때 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관리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수행평가는 등급을 산출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만 준비하면 안 되고 수행평가 관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행평가 일정과 내용 알려주면 수행평가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를 수강했던 친구들이 며칠 전에 전부 다 이제 설문을 해주었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요소 1, 2가 70% 아이들이 70% 투표를 해줬는데, 그중 1위가 미광고 통과 대비 교재와 워크북. 교재와 워크북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 높았는데 2학기 기말고사는 훨씬 더 강력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동1입니다. 직보용 다지선다 컨텐츠입니다. 요건 제가 거의 학교 프린트를 다 뜯어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자, 2위는 사실 65%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70%와 65% 별로 투표율이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지금 1위와 2위가 갈린 거 보면, 그리고 특히나 1, 2위 안에 4가지 요소나 있는 거 보면 아이들이 모든 컨텐츠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었습니다. 2위는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클리닉 시스템은 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부르고, 특히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 중에 점수가 50점 이하이면 무조건 불러내서 제가 클리닉 해줍니다. 될 때까지 시키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광고 1에 맞춘 그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에 맞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석 내용 역시 아주 잘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생생한 수강 후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수행평가 대비 내용 때문에 수행평가 만점이 나왔다는 후기 좋습니다. 수행평가 대비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다지선다 얘기가 많아요. 다지선다 최고입니다. 이런 만족도가 높고요. 자,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저번 시험에서 37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에 하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매주 클리닉을 저와 함께 했는데요. 클리닉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과학은 노력하면 된다는 과목인 거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평 남겨주었습니다. 또 요것도 이제 다지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100점을 맞아온 친구인데 흔히 말하는 낚시선지에 대비하기 좋았고 빈틈을 메꿀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특히 고득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낚시선지 또는 지역적인 선지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다지선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웃겨서 가져왔는데요. 클리닉 시스템으로 문제가 있던 나의 인생이 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거 정말 강조드립니다. 클리닉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이번에 100점을 맞아온 친구인데요. 선생님이 열정적인 수업 덕분에 과학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쨌든 열정적인 거 정말 기본적인 거고 잘하는 거 기본적인 거고 잘 가르치는 거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저만이 강조할 수 있는 분석이 가미된 자료들, 시그니처 자료들 다지선다. 또는 만족도가 높은 클리닉 시스템으로 2학기 기말고사는 정말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부하시면 안 되고 아주 열심히,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학원 기말고사 대비 개강일은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에 한 클래스, 일요일에 한 클래스 있으니까 개강 맞춰서 저랑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좋아하는, 학부모가 만족하는 수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